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7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팟빵 게시판을 봤더니요, 반가운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희가 이벤트를 해서 당첨자를 알려드렸고, 그 당첨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처나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그거를 다시 출판사 미래창에 전달을 드렸는데, 벌써 책이 도착했다, 잘 받았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벤트 당첨되신 거 이렇게 감사하다 댓글까지 남겨주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래창에서 택배를 빨리 보내주시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명단을 월요일날 전달 드렸는데 벌써 책을 받아보셨다고 하니 바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미래창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진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놀라서. 또 너무 두려워서. 뭔 기사를 보고 제가 그랬냐면요, 고교생 중 절반 이상이 10억 원을 가질 수만 있다면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번 조사는요, 흥사단이라고 있잖아요. 흥사단의 투명사회운동본부, 여기에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지난 9월부터 전국 초중고생 11,000명을 대상으로 정직지수 조사 이런 걸 했나 봐요. 아까 얘기대로 고교생 중 56%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을 가도 괜찮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중학생도 같은 답을 한 사람이 39%, 초등학생은 17%나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근데 고교생들이 순진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고교생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 10억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열의 9은 이 돈이 6개월 안에 다 없어집니다. 해외 토픽에 자주 나오죠? 로또 수백억 당첨된 사람들 10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거지가 돼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회는 전과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년간 수감이 돼 있다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1년간 수감이 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전과 후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 그제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 한일 양국 정부가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기시다 후마오 일본 외무상이 한일 회담을 마친 다음에 일본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이룬 것은 10억 엔 뿐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자기들 범죄를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거를 분명히 기사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이렇게 일본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거를 맞장구 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순진한 고교생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데는 다 어른들 책임이 크죠. 그렇죠.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얼굴엔 미소를 띠면서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고 다른 손으로는 뺨을 때린다. 근데 우리 정부는 뺨을 맞은지도 모르는 이런 황당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대로 내비쳐서 청소년들의 도덕성도 낮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 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복권 얘기입니다. 즉석 복권 요즘도 구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동전을 이렇게 은박지 부분을 싹싹싹싹 긁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20세 알바생이 복권 200여 장을 넘게 이거를 미리 긁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리 긁어서 버린 게 아니라 이거를 팔았다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홈런이라는 글자가 나온대요. 홈런. 반면에 꽝인 경우에는 아웃 두 글자가 나와요. 홈런, 아웃 이거를 살짝만 긁으면은 아웃에 시옷 받침 있잖아요. 그리고 홈런에 니은 받침. 이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야. 아주 그 복권을 팔기 때문에 이 글자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일반인들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쬐끔 긁는다는 거죠. 근데 한 손님이 아주 이 디테일한 손님이었나 봐요. 미세하게 긁혀져 있는 거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알바생은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200여 장을 2달 동안 몰래 긁어서 이걸 팔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 이건 2달간 긁었는데도 직원이 긁었는데도 당첨이 안 됐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장 사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 조선업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현대중공업이 임금 협상을 타결했대요. 그리고 타결 경력금을 전 직원들한테 일괄 지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력금과 성과급 규모가 합치니까 꽤 돼요. 1인당 평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조선업이 대체로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8분기 연속 적자다. 그래서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데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 강성 노조 때문에 회사가 적자나는데도 경력금들만 챙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곳도 있던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업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호황 때 뭐 했겠어요? 돈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쌓아놓은 돈 어디다 써? 그냥 총수들, 오너들만 챙겨야 되나요? 이렇게 어려울 때 노동자들, 근로자들 격려하라고 그때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근로자들, 직원들 성과급으로 격려를 해줘야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듣고 나니 정몽준 아저씨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달라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가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임금 협상 타결도 하고 뭐 했지만 또 뒤쪽으로는 뭘 했는지 아세요? 구조조정을 지금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장 근로자 10,000명 정도를 명퇴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게 내년도 더 열심히 해달라고 경력금 주고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회사가 적자인데 경력금 챙기느냐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요 전에 참이슬이 소주 가격을 인상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내 예상은 했었지만 롯데주류도 소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연말에 소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롯데 하면은 처음처럼이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1월 4일부터 출고가를
5.54%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당 946원이 1,006.5원, 50원에서 60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아니 출고가가 50원에서 60원 올라도 땅에 가서 먹으면 엄청 오르잖아. 그렇죠. 보통 지금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아마 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고가가 올라버리면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50원 올랐는데. 20배가 올라버리는 거 아니야? 식당 주인들은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50원 올랐다고 해서 남들이 1,000원 올리니까 나도 1,000원 올린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그 식당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처음처럼도 이름 바꿔야 돼. 처음처럼이면 처음 나온 출고가 유지해줘야지. 무슨 처음처럼이야. 아, 처음부터 계속 올렸나 보죠. 요즘 스마트폰 쓰는 분들 지켜보다 보면 통화를 하는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쵸.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저희 같은 팟캐스트 듣고 동영상도 보고 그런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대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숫자가 읽기도 힘들어요. 17만 9,929 테라바이트야. 테라바이트. 네. 기가바이트의 1024배잖아요. 1테라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인 거예요. 천문학적인 수치죠. 아니 근데 도대체 이분들은 무선 데이터를 왜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걸까요? 그러면은 손은 누가 키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은. 아니 소를 왜 키워? 스마트폰 하면 되지. 근데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왔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통신사에서 이거를 유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전화 통화로는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이제 무선 데이터 요금으로 통신사들이 고가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사용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난 거죠. 네, 이러면서 은근슬쩍 5세대 통신의 필요성을 또 광고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어제 황당한 고백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뒤이어서 내연녀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공을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가 도대체 뭐냐? 2008년 1월에 SK건설이 이 내연녀에게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15억 5,500만 원에 팔았대요. 15억 5천에? 그런데 2년 뒤에 SK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한 이 상사가 있는데 이 상사에서 이 아파트를 24억 원에 되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SK의 자회사가 무려 8억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내연녀로부터 샀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내연녀는 2년 만에 8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라고 했어요. 이 내연녀가 글쎄요, 뭐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모르겠지만 15억이라는 싼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비싼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를 과연 자기 돈으로 샀을까? 근데 이 아파트의 원래 주인은 또 SK건설이네? 하필? 하나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SK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SK 측은 2008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연녀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과연 자기가 샀을까? 이 의문점이 있고 왜 하필 그 아파트가 SK건설이었을까?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상사가 왜 아파트가 필요하죠? 왜 샀어요? SK 설명에 따르면요. 싱가포르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상주할 일이 생겼대. 그래서 일종의 기숙사라 이거지. 아니 기숙사를 15억 넘는 아파트로 한다고요? 이 말이 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면 되게 구차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이 SK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튼 요즘 SK그룹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총수 하나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들까지 얼굴이 낯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내가 이런 회사를 진짜 다녀도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자괴감까지 느낀다는 얘기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신문 지상에 나오는 SK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최 회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지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룹이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 쪽으로 가야 되나 노소영 관장 쪽으로 가야 되나 이것도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이제 좀 조용히 좀 살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은 취업 직장인 얘기인데요. 일단 올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해를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것보다 올해 유독 신조어들이 많았잖아요. 올해만큼 신조어가 많았던 해도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조어들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봐야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측까지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취업부터 할 사람이니 최근에 발표한 2015년 직장인 신조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메신저 감옥이에요. 메신저 감옥.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스마트폰 메신저로 상사와도 대화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대화만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 업무 지시나 이런 것까지도 스마트폰 메신저로 하는데 이게 업무 시간에만 하냐 얘기죠. 퇴근한 다음에도 박 대리 내일 발표할 보고서 다 됐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업무만 지시하면 다행일게요. 커피도 시킬 것 같은데? 메신저로 커피 타오라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인이 조사를 해봤는데 업무의 시간에 스마트폰 메신저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68.5%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그것도 업무 시간 외에 퇴근 후에 업무 관련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KT 광고도 있잖아. 퇴근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배터리 0.1%인가 1% 남았었을 때 보고서 내놓으라고 상사가 메신저 오면 자기네들 통신사 우선 데이터 빠르니까 그걸로 보내면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퇴근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러기 아빠 부장들 중에 자기 막 잠이 안 와. 그러면 괜히 밑에 직원들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너 자냐? 막 이러면서 너 자냐 하면 어떻게 잔다고 해 말아야 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신조어가요. 직장살이란 얘기가 있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시집살이와 비슷하게 직장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를 표현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출근충이라는 얘기도 있대요. 이게 충이 벌레 축자잖아요. 이른 새벽에 회사에 나가서 늦게 퇴근하는데 급여도 낮고 자기 시간도 없고 이런 직장인들을 비하하면서 부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축은 뭐예요? 회사축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축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사축은 회사에서 기르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을 동물로 비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들이 올 한 해 유행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신조어도 있대요. 갓수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가수요? 갓이 God, 신이란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는 백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데 백수야. 이게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금수저인 거죠. 돈벌이를 하지 않는데도 부모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즐긴다. 갓수라고. 또 직장을 다니지만 부모한테 심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기대는 이런 직장인들을 가리켜서 찰러리맨, 차일드란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셀러리맨을 합쳐서 찰러리맨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직장충이나 직장살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가수나 찰러리맨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조어도 유행한다고 하고요. 직장인보다 더 열악한 청년들 있잖아요. 알바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꼽은 신조어는 더 잔인해요. 알바 천국이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신조어를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거기서 1위가 뭔지 아세요? 금수저, 흑수저?
그렇죠. 금수저, 흑수저가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열정페이,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 열정페이가 3위, M4 세대. 이건 박 PD가 자주 쓰는 얘기죠.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리고 5위가 참 재밌어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 이게 뭔 얘기냐면 일부 기성세대가 청년층한테 노력이 부족해서 니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충고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와 력 가운데 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일부 노력을 강조하는 강연자나 이런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할 때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아마 노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빨대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빨대죽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아까 가수나 네. 찰러리맨이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30대 이후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빨대족이라고 부른대요. 뭐 이런 신조어들이 올 한 해 유행했다고 합니다. 헬조선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헬스조선 있잖아. 헬스조선은 뭐야? 빨리 발음하면은 헬스조선 받으면 헬조선으로 될 거 아니야. 헬스조선에서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조선일보 헬스조선? 아무튼 이런 신조어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암담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딜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잉크루트는 또 재미난 방법으로 올 한 해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올해 사자성어를 꼽아달라. 이렇게 취준생들이랑 직장인들한테 부탁을 했나 봐. 뭐가 1위로 꼽혔는지 아세요? 노이무공. 이거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노이무공이 뭐냐면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2위는 요거는 좀 아실 거예요. 전전반칙. 전전반칙은 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3위에 오른 거는요. 2개래요. 공동 3위인데 고목사회와 다사다망. 고목사회는 아무런 의욕 없이 한 해를 보냈다. 올 한 해 뭐 한 게 없다. 이거를 뜻하는 얘기고요. 다사다망은 아시겠죠? 그쵸. 요거는 요 다사다망과 5위인 분골쇄신은 자주 쓰는 용어죠. 그렇죠. 5위가 분골쇄신이 꼽혔고요. 지금까지 꼽은 거는 원래 있는 사자성어잖아요. 좀 재미난 사자성어를 꼽아달라. 이렇게도 부탁을 했나 봐. 네. 이게 박 PD가 기대했던 그런 사자성어인가 봐요. 신조 사자성어. 그렇죠. 일단 취준생들이 꼽은 이색 사자성어는요. 서류 광탈, 면접 광탈. 이거 재밌죠? 2위가 더 재밌어요. 돈이 없음. 진짜 돈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백수다 또. 백수다 또. 또 백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무한도전.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힘든 상황을 알지만 일단 무조건 도전하고 본다. 서류에 떨어질 걸 알지만 서류는 일단 내고 본다. 이거를 뜻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 그대로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숨 좀 쉬자.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를 사자성어로 꼽았을까요? 직장인들은 그러면은 어떤 이색 사자성어를 꼽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생계불가. 우리도 이렇지 않나? 월급이 너무 적어서 한탄만 나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두 번째가 삼시세끼.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먹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 뒤에 먹기가 힘들다. 주변 상황 이런 것 돌아볼 틈도 없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삼시세끼도 먹기 힘들다. 이거를 뜻한다고 하고요. 또 헬조선 3.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다. 그 뜻을 담고 있죠. 또 무한도전도 꼽혔고요. 무념무상도 이색 사자성어로 꼽은 직장인들이 많다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직장인들, 취준생들, 청년들이 꼽은 신조 사자성어들을 살펴봤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도 내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아까 잉크루트가 사자성어를 조사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는 사자성어는 어떤 거를 꼽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놀라워요. 1위가 근자필성, 부지런히 지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게 꼽혔다고 해요. 아무리 헬조선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을 해보면 성공하지 않을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좋은 말이긴 한데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두 번째 꼽힌 것도 그래요. 물실호기.
이게 뭐냐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얻어낼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3위도 무한부득 땀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니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견인불패 굳게 참고 견뎌지지 않겠다. 매경한고 매하는 추위 고통을 이겨낸다.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꼽은 사자성어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잖아. 근데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씁쓸하다고 한 게 이 수저 4종 세트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생이 금수저 때문에 자살한다 하면서 유서를 쓰고 실제로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사실 주말이어서 평일보다는 좀 묻힌감이 없지는 않지만 서울대생마저도 수저론을 운운하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건 좋은데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과 부지런함, 근면함이 과연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또 노력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년에 뭔 희망을 가져야 될까?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설가 앤 라모트라는 분이 계신데 최근에 나쁜 날들에 필요한 말들 이 책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 소설가인데 이분이 희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일어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고집스러운 희망이 시작된다. 새벽은 올 것이다. 기다려보고 일해라. 포기하지 말고. 저는 여기서 기다려보고 일해라. 포기하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일어나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고집스러운 희망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가만히 희망만 바라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옳은 일은 옳다고 나쁜 일은 나쁘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희망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앤 라모트가 책에도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고통스럽지 않다며 자기 암시를 거는 것보다 비명을 지르면서 숨거나 도망치는 편이 훨씬 낫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을 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비명이라도 지르면서 도망가야지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된다. 당당히 일어나서 얘기를 했었을 때 희망이 보이지 괜찮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긍정적인 삶이 될 것이다. 이런 걸로는 희망이 생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긍정의 배신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옳은 일을 하면은 희망도 시작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보통 잔인한 달 하면은 몇 월 꼽으세요? 4월 아닌가요? 그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시도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4월이 가장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시는 페이스북 지인은요 12월이 가장 잔인하대요. 그러면서 무슨 글을 남겨놨냐면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지는 사람들과 생겨나는 사람들이 뒤섞인다. 12월은 그래서 회사원들한테는 가장 잔인한 달이다. 회사 밖을 나오면 우리가 겨우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깨달으며 씁쓸해지는 달이다. 그나마 그 몇 번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당신들이 생각나는 달이다. 12월은 그래서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네요. 또 가슴이 또 아려오기 시작하네요. 실제로 이달 들어서 대기업들의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특히 한 업체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요. 대기업 직원 10명 중 8명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의 압박을 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희망인데 희망이 아닌 거야. 난 희망하지도 않는데 퇴직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다는 거죠. 회사가 희망하는 사람들이죠. 회사가 희망하는 퇴직이군요. 나는 직장인이 희망하는 퇴직으로 알고 있었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군요. 아무튼 그런 희망퇴직이 많기 때문에 12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일은 옳다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얘기해야 이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자성어 한번 해보죠. 뭐 1년 동안 느낀 거 하나씩만 해보죠. 저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할만하다. 할만하다. 아, 좋네요. 저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소주? 돈이 없음? 아니. 소주 있잖아. 예. 제가 좋아하는. 어, 처음처럼. 음,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은 방송 들려드리기 위해서 박PD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처럼 계속 돈을 못 벌면 어떡해? 아, 그건 좀 문제인데.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